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복소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뭔지, 그리고 사칙연산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복소수의 여러 가지 성질을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어렵다 느낄 수도 있고, 문제 풀 때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켤레복소수가 뭔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켤레복소수는 이런 거였죠.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얘를 z라고 보통 복소수를 많이 이름을 주거든요. 그러면 z 바라는 것은 a 플러스 bi의 바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녀석은 허수 부분의 보를 바꾼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켤레복소수였는데, 이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몇 가지 성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뭘까? 그럼 여러분 이건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보를 바꾼 거야. 근데 허수 부분의 보를 바꾼 다음에 또 바꿔요, 보를.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거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자, 두 번째요. 어떤 복소수하고요, 그 켤레복소수를 더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생각해보자. z를 보통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하거든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2a가 되면서 실수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 원리로 z의 z바 둘이 곱해주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실수가 된다는 거, 합차 공식에 의해서 실수가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 어떤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한번 구해봤더니 켤레복소수가 그냥 자기 자신과 같네요.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Z는 그냥 실수구나. 자, 여러분 이게 좀 지금 정리가 돼 있을까요? 복소수 중에서도 실수, 허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복소수는 실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3이라는 실수를 켤레복소수 구해보면 이거 그냥 3이잖아요. 그쵸?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쓰이는 내용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계산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어떤 켤레복소수 하나랑 또 다른 켤레복소수 하나를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켤레복소수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이거랑 같답니다. 두 복소수를 먼저 사칙연산 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켤레 씌운 거랑 같다.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지금 뭔 말인가 살짝 고민이 될 텐데, 보세요. 제가 Z1 바라는 거를 1 플러스 i라고 하고요. Z2 바라는 것을 2-3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Z1 바와 Z2 바를 사칙연산 해볼게요. 그 중에 덧셈만 해볼게요. 둘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Z1 바랑 Z2 바를 더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둘이 더하면 3-2i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두 복소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켤레 씌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Z1 바가 얘면 Z1은 뭐일까요? 1-i겠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Z1은 1-i고요. Z2는 이거의 켤레복소수니까 2 플러스 3i입니다. 둘을 더해보세요. 암산도 할 수 있죠. Z1 더하기 Z2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하면 3 플러스 2i죠. 그런데 거기다가 전체 바를 씌우면, 여기에 전체 바를 씌우는 거니까 결국은 3-2i가 되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좀 약간 응용 문제 풀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복소수가 사칙연산 연결돼 있을 때 전체적으로 켤레가 씌워져 있으면, 전체 씌워져 있으면 딱딱 끊어서 적용해도 좋다. Z1의 켤레, Z2의 켤레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켤레복소 성질인데,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셨을 때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걸 좀 똑똑하게 풀고 싶어요. 알파와 베타라는 복소수를 다 하나하나 넣어서 계산하려면 너무 계산이 많으니까 살짝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알파 바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 둘은 베타 바로 묶어주면
역시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덧셈에서는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곱셈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묶어냈고요. 역시 이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공통인수죠. 그러면은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가 되고요. 자, 방금 말했던 성질을 여기다 적용하시면 더 좋다. 각각의 복소수에 바가 씌워져 있으면 둘을 먼저 계산하고 바를 씌워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매우 쉽고 한 번만 곱셈하면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암산해 볼게요. 둘이 더하면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그 녀석의 켤레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 4, 2i의 전체 제곱이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네, 그렇게 해서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켤레 복소수를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본 거죠. 자, 이번에는 허수 단위 i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허수 단위 i가 제곱했을 때 빼기이 되는 그러한 기본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이때요, 이 i라는 거를 막 거듭 제곱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i를 거듭 제곱했을 때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된대요. 하나하나 써볼게요. i는 일단 그냥 i겠죠. 그 다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i 세제곱은 여기다 i 하나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에 i 하나 곱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i 4제곱은 여기다가 i 하나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i 하나 곱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에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i의 5제곱부터는요. 얘한테 i 하나를 또 곱하는 건데 1에다가 i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1이 i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i의 6제곱은 얘한테 i 하나 곱하는 거니까 이게 돼서 이 라인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i의 7제곱, i의 8제곱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i라는 건요. 거듭 제곱을 하면은 이 4개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저는 여기에 항상 주목을 합니다. 이 4의 배수, i를 4의 배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1이다라는 것을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i의 2000, 뭐 20, 뭐 8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2020, 뭐 6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i의 2026 그러면은 2026 근처에 4의 배수를 먼저 찾아요. 그럼 이거는 4의 배수가 아니죠. 이 근처에 있는 4의 배수는 2024가 제일 가깝고요. 거기 i 2개를 더 곱해야겠습니다. 그러면 i의 2024 이거 4의 배수죠?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1이라는 거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i의 거듭 제곱 문제가 나오면 결국 같은 값이 반복되는데 4개씩 반복되는 모습이 많으니까요. 그걸 한번 적용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거는 아까 켤레 복소수 문제군요. 그건 좀 이따 풀어보고 예제 3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래. 쭉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겁먹지 마시고 그대로 씁니다. i 쓰고요. 2i 제곱은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쓰고요. 3i 세제곱은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쓰고요. 4i 4제곱은 i 4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4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은 5i 5제곱인데 i 5제곱은 i였죠. 그래서 5i가 될 거고요. 6i 6제곱은 i 6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되고요. 7i 7제곱은요. 마이너스 7i가 될 거고 8i 8제곱 그러면은 i 8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8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써가는 거야. 쌤이 지금 일부러 4개씩 색깔을 다르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복소수를 처음 배우는 시간이니까 제가 10위까지 한번 다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i 9제곱은 플러스 9i고요. 10i 10제곱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1i 11제곱은 마이너스 11i. 12i 12제곱은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4개씩 끊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런 문제는 보통 4개씩 규칙성이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다 쓸 필요 없겠죠. 자,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i에 플러스 2죠. 보라색 4개도 계산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i에 플러스 2죠. 파란색 4개도 계산 쭉 해보면 마이너스 2i에 플러스 2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실수 부분은 6, 허수 부분은 6i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6 플러스 6 마이너스 6i가 되니까 다 더하면 ab를 더하면 0이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질이 되겠고요. 예제 2번을 아까 안 풀었는데요. 이 복소수 z라는 거를 만나면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주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게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 z라고 하는 거를 복소수라고 생각해서 a 플러스 bi라고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z반은 a 마이너스 bi라고 써야겠죠? 그것이 1 빼기 4i다. 이런 걸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요 z 대신에 이렇게 쓴 거고요. z바 대신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왼쪽 거 계산하면 자 2a 2bi 마이너스 ai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에 bi 곱하면은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4ai 여기는요 플러스 4b가 돼요. 여러분 초보 때 이거 엄청 헷갈릴 거야.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막 마이너스가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미치겠어요.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다음 이거 정리하실 때는 항상 실수부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2a하고요, b하고요, 4b. 그럼 2a 플러스 5b. 그 다음에 2b-ai, 4ai니까요. 그러면은 3a 플러스 2bi.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우변과 같으니까요. 우변은 뭐였어요? 1 빼기 4i죠? 그럼 얘가 1이라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연립하면 되겠죠? 2a 플러스 5b는 1, 3a 플러스 2b는 빼기 4. 자, 연립까지. 위에 거는 3배하고 아래 거는 2배에서 빼볼게요. 15에서 4를 빼면 11b, 3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11. 좋습니다. b는 1이 나오고요. a는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네, 되는군요. 그래서 복소 z가 뭐니? 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i. 네, 이렇게 되겠군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 풀어봤고요. 음수의 제곱근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3 때 제곱근의 성질이란 거 배우죠.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제곱근의 성질인데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x제곱이 빼기 5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를 대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없었으면 그냥 루트 5였겠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뒤에 i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루트 5i는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수의 제곱근을 쓸 때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들의 성질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제곱근의 성질 중3 때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당연히 루트 ab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중3 때 a, b가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배웠던 성질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a가 음수고요. b도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 그냥 루트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b래요. 이렇게 좀 독특하게 바뀐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새롭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고민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a에다가 음수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루트 전체 루트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곱해가지고 10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라고 바꿔주세요. 저는 여기서 1로 바꾸는 것을 더 강조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5도 루트 5i라고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다 곱셈이니까 얘네 둘이 먼저 곱하면 루트 10이고요. i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어때요? 앞에 마이너스 생기는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a도 음수, b도 음수이면 얘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음수인 거 말고 그 외에는 모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 그냥 루트 ab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라는 건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양수, 양수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요, 이번에는 분수 형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a가 양수, b가 음수이면요. 루트 a에 나누기 루트 b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전체 루트 b분의 a가 된다라는 거. 역시 마이너스가 생길 때가 있답니다.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역시 그리고 그 외에서는 이 녀석은 그냥 루트 b분의 a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헷갈려하는 또 시험 볼 때 맨날 틀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수학적 언어라서 조금 어려운데 이게 먼저 주어지면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거꾸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예요 라는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많거든요.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둘 다 음수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생긴다고 했으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 수학적 언어라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둘 다 음수이다 라는 결론뿐만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 a가 0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a가 0이면 b가 양수든 음수든 뭐든 간에 어차피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0이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b가 0이다 라는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셔도 그냥 오케이 알겠어. 일단 음수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는구나. 그 정도만 좀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문제 풀어볼 텐데 이거 뭐 어렵진 않고요. 저는 이거 푸실 때 꼭 안전하게 풀기를 추천드리는 게 이 루트 빼기 3 음수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은 바꿔주세요. 그냥 루트 3i 이렇게 바꾸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12는 12i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물론 고치지 않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생기면서 둘이 곱하면 36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막 헷갈려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i를 꺼내서 표현하자. 그러면 결과는 똑같겠죠. 얘네 둘이 먼저 곱하면 루트 36 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계산해 볼게요. 루트 빼기 4는 루트 4i 루트 9 쓰게 되면은 2에다가 3 그럼 6i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 볼게요. 루트 8i 여기는 루트 2i 이게 안전하다고요. 자, 안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루트 2배 루트 8 하면 루트 4니까 얘는 파란색 2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계산해 볼게요. 루트 64에 루트 빼기 4는 루트 4i라고 바꿔주시면 좋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루트 16이니까 4죠. 얘는 분모의 i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건데요. 얘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분모에 이렇게 허수가 있으면 별로거든요.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마이너스 i 곱해도 괜찮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허수라서 그냥 순허수기 때문에 i만 곱해도 실수로 바뀌죠. 상관없습니다.
i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4i 해서 얘는 마이너스 4i. 앞에는 플러스 2. 얘는 6i. 맨 앞에는 마이너스 6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요. 자,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둘이 계산하면 2i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i에 대해서 a 더하기 b니까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복소수라는 거는 이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실근만 있는 게 아니고 허근도 있다라고 하는 이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여기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이 다음 단원 2차 방정식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